안녕하세요. 김태호 변호사입니다. 민주당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9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청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1년 정도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또 이것저것 정비한 다음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검찰청이 우리 서민들, 우리 국민들과 함께한 게 7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과연 검찰청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먼저 관련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검찰청 폐지 정보조직법 의결.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검찰청의 업무는 공소청과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이 맡게 될 전망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느냐, 여기 보시면 법무부 있죠? 법무부 산하에 검찰청이 있었는데 검찰청이 기소와 수사를 담당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법무부가 있고 기소를 하는 공소청이 있고 수사를 또 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은 현행 검찰이 하는 중대범죄 있잖아요. 경제범죄나 선거범죄, 부정부패 이런 범죄들, 이런 중대범죄수사청을 별도로 만들어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직 검사장이 검찰 지휘부가 책임져라. 검사 사의 표명도 이루어져 이렇게 나오고 있고, 현직 검사장이 죄 없는 차호동 대신 검찰 지휘부가 책임져라. 이런 성토를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 검사장은 사정이 이러한데 검찰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대검에서는 그저 조용하다. 뭘 어떻게 대비하고 있으니, 누구와 어떻게 협의하고 있으니 좀만 기다려달라 라는 말도 없다. 결과적으로 구성원에게 송구하다는 등의 입장 표명도 없다 라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검찰청은, 특히 대검찰청이죠, 검찰총장은 자기들 그 수십 년간 몸담았던 조직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찍소리 못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지은 죄가 없진 않죠. 그간 역사적으로 정말 기소권을 남용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잘됐다, 니네는 없어져도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검찰은 없어지면 안 된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고, 저는 변호사로서 검찰은 없어지는 것은 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개정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사는 기소만 한다고 하는데 수사를 안 하는 기소권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수사죠. 수사하고 특히 민생범죄, 경제범죄, 사기 같은 사건들, 그런 것들은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수사를 해서 기소까지 이어지는 게 맞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검수완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이런 상황에서도 사기죄 같은 경우는 경찰이 그것을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단순 민사사안이다. 제가 많이 아는 민간 임대 아파트도 사기로 고소를 하면 경찰들이 그 시스템이나 구조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민사사안이다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과거죠. 이게 검수완박 전에 경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 의견이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 검사가 수사를 했고,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를 하고 기소를 하면 법원으로 가는 순서였습니다. 이때는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잘 모르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 보다 좀 더 법률 전문가인 검찰이 경찰을 지휘를 했어요. 물론 이때도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어떻게 완벽한 제도가 있겠어요. 문제는 있었지만 나름대로 잘 굴러갔다. 그럼 현재는 어떠냐? 경찰이 수사를 하고 송치를 하면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하거나 불기소하고 기소하면 법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 후 불송치를 하면 이 불송치 권한이 생겼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 고발인이 이의 신청하면 그때서야 검찰 수사가 되고 법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최종 결정을 검사가 했는데 현재는 경찰도 불송치 결정을 잠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경찰이 수사 후 송치나 불송치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불송치하면 끝나는 거고 송치를 하게 되면 이게 기소청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기소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사건이 넘어가서 사건을 기소하거나 불기소만 결정을 하고 보완 수사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 기소청에 있는 검사라고 할게요. 기소청 검사가 봤을 때 그 사건 수사가 좀 미비해요. 기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현재까지는 보완 수사 명령을 해서 이런 점을 보완 수사해라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고 그냥 불기소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사가 미비하니까 그 다음에 보완 수사도 명령할 수 없기 때문에 보완 수사 없이 불기소한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복잡한 사건들, 사기 사건들, 횡령 사건들, 경제범죄 이런 것들은 다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게 검사는 2년 순환근무입니다. 그리고 순환이라는 게 조그만 시도 내에서 순환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부산, 부산에서 강원도, 강원도에서 대전 이런 식으로 2년 단위로 순환을 합니다. 특히 평검사들은 2년 단위로 순환을 하기 때문에 서울이 집이거나 서울이 주된 생활 반경의 검사들도 2년에 한 번씩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방에서 혼자 거의 기러기 아빠 생활하거나 정말 힘든 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특히 여자 검사분들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시집을 못 갑니다. 시집도 못 가고 자기 생활이 안정되지 않고 야근도 많고 평검사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검사들을 이렇게 2년 순환 근무하는 이유가 기소 권한, 불기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오래 있다 보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유지들하고 토착 세력화됩니다.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순환 근무를 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경찰은 어떻습니까? 경찰도 토착 세력화를 막기 위해서 순환 보직을 하는데 시도 단위 내에서 인사이동이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이다. 그러면 전라북도 내에서만 움직이는 거고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이다. 그러면은 서울에서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국회의원, 지역 유지 이런 사람들하고 당연히 유착이 되겠죠. 그들하고 유착이 돼서 그들의 사건을 봐주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경찰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검사가 경찰의 결정을 뒤집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그렇고 검찰이 경찰을 컨트롤을 할 수가 없죠. 이의시척을 해야 그때 비로소 검찰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보안 수사권도 없고 검찰은 그냥 기소만 해라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이 사기 타이밍이다. 사기를 치려면 지금 쳐야 됩니다. 사기를 치고 조금만 복잡해지고 이런 사건들이면 경찰이 못 잡아요. 못 잡고 돈으로 어느 정도는 메꿀 수 있고 토착 변호사도 있을 수 있죠. 토착 경찰 출신이나 그 지역에 뿌리가 깊은 유착이 심한 그 변호사를 선임하면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검찰청이 사라지는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서민들하고 무슨 상관이냐, 밥그릇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분들 답답해서 미치려고 합니다. 사건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안 되고 하세월입니다. 저도 담당 경찰하고 전화를 하면 경찰분들이 너무 바빠요. 경찰의 힘이 세지면 경찰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작 경찰 공무원은 일에 치여 죽습니다. 과거에는 중간적인 역할, 중간적인 결론만 내리면 됐는데 이 경찰이 잠정적이지만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경찰도 이런 검수완박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기꾼들이 판치는 비리 국회의원들이 판치는 세상이 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참 걱정이 아닐 수가 없는데 민주당에서 나라를 찢어발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